네, 저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저장을 맡은 신종계입니다. 저희가 한 30분 늦게 시작했는데 빠르게 진행을 해서 한 2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한국성급 KR의 연구본부장 김대원 박사님이십니다. 방금 전에 발표를 해주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용여 상무님이십니다. HMM 오션 서비스의 변상수 소장님이십니다. HD 마린 현대 마린 솔루션의 최봉준 수석님이십니다. 제가 오기 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발표하신 분들은 한 2분 정도 드리고 발표가 없으셨던 우리 김대원 박사님하고 최봉준 박사님은 제가 4분 정도 좀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려도 저희들이 굉장히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들을 말씀이 많은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을 드려도 또 충분히 전달해 주실 만한 역량이 계시기 때문에 내용에 손상 없이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김대원 연구본부장님께 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본부장님은 성급에 계시면서 사실상 성급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그동안 오랫동안 주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성급에서의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그동안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또 한국 성급에서 앞으로 주도해 나가야 될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기술 혁신의 방향, 또 조선과 세운업계의 리더십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과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분이라 여기 앞에서 시계가 똑딱똑딱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약간 좀 압박을 받는데요. 디지털 성급 전환 정책은 저희 회장님이 이제 취임하시면서 이제 디지털 성급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좀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았고요. 앞에 어떤 연서분께서 리더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성급 검사 부문, 그다음에 경영 부문, 그리고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까지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실제 디지털 전환을 계속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영역이 무자르듯이 이렇게 완전히 구분이 돼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파괴력이 크고 도입을 했을 때 가장 우리한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부분부터 이제 들어가자 그 생각을 해서 실제로는 검사 신청에서부터 성급 증서 발행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디지털화하는데 가장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검사 신청에서부터 증서 발행까지는 지금 완전히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지금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느끼시는 부분이고, 또 하나 집중했던 부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우리 조선소라든지 선사에서 실제 실행하고 있는 업무들, 그 업무에 우리가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현장에서 쓸 수 있게 완전히 바꾸는 형태입니다. 웹 3.0은 실제 중앙화가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개별화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개개의 현장에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쓸 수 없는 프로그램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태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신규 모바일 버전으로 개발하거나 웹 환경에 맞춰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거, 그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웹 3.0 시대 이제 결국에 이제 중앙화가 결국에는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저희들이 이제 구축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 제한 없고 장소 제한 없고 어떤 기기로도 저희 KR 사이트에 저희 직원들은 접근해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또 이제 우리 고객들은 저희 사이트에 데이터 익스체인지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언제든지 그 시스템에 이제 연계를 하면 선사에 있는 데이터와 저희 KR에 있는 데이터가 완전히 동기화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한 게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성과의 기반을 이제 삼아서 요 다음에는 저희들이 전면 저희 회사 시스템이 이제 클라우드화되는 그쪽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요 다음 스텝인 이제 AI 기술 도입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AI 기술 도입은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 돼 있는 이 부분들 그리고 저희 업무 프로세스 영역에 어떤 부분에 AI를 도입을 할지 그거에 대한 지금 식별을 지금 현재 하는 상태고요. 이번 달 말 그리고 7월 초쯤이면 그게 어느 정도 식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식별이 되면 AI 그랜드 플랜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더십 역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뭐 굳이 리더가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함께하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조언자 역할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혼자 디지털라이제이션 한다고 뭐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업계 동반 성장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 기반 생태계를 좀 우리가 조성하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함께하는 기술 개발인데요. 뭐 잘 알다시피 JDP라든지 이런 쪽을 해운 조선업계랑 계속 그 수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가 디지털 경험입니다. 이 물론 큰 선사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화를 하고 AI도 도입을 하지만 작은 선사들이라든지 군소선사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은 그런 데 쪽에서 좀 소외되는 경험이 있는데요. KR이 구축한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이렇게 먼저 사용해 보면서 디지털 경험이 좀 쌓이면 거기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세 번째가 지금 MS에서도 발표를 하셨는데 타산업과의 협업을 하는데 저희 KR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올해 미국 엔비디아 GTC에서 그 발표된 그 PT에서 보면 HD 현대의 디지털 야드 쪽을 이렇게 그 발표하는 거 봤을 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빅테크와 우리나라 기업체와의 하나의 협업이 어떻게 보면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그런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하나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타산업과의 협업을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KR 기술위원장을 맡은 게 한 4년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정보라는 게 사실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배는 눈에 보이지만 정보라는 건 눈에 띄지가 않는데 그 디지털 시대의 리더라는 것은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그것을 협업하고 연결시키고 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연결시켜 주는 게 리더십이지. 이게 경험이 많고 뭐 나이가 많고 이게 리더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KR이 그동안 짧은 시간 내에 최근에 많이 발전된 것은 디지털화를 많이 하고 많이 연결시켰기 때문에 리더십이 생긴 거지 내가 리더십을 가진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오늘 그 설명을 좀 해주셨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신상무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저희가 이제 AI 아까 그림도 보여주고 막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그 AI를 해서 답을 구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 AI의 결과에 대한 정확도 저게 맞느냐 이렇게 바둑 같은 거는 예측을 하면 승부가 나니까 이겼다 졌다라는 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AI를 써서 답이 뭔가 결과가 나오면 저 답이 맞느냐 항로가 나오면 저 항로가 맞는 항로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AI의 예측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정확도 신뢰도 이런 얘기들을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 이제 가장 이제 짧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보장을 해주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그런 고민들을 산업 현장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요. 뭐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커먼한 이슈라서 사실은 오늘은 이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가 사람처럼 사고하고 답변을 주는 거의 근간에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얘를 똑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R에서도 활용을 잘 하시려면 여기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얘한테 부어줘서 얘가 KR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고 얘네들을 파인 튜닝이라는 용어를 쓰는
쓰는데요. 얘를 파인 튜닝해서 최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질문하고 조금 다른데 DT 전환을 위해서는 많은 CEO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실제로 AI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DT 전환을 어떻게 가속화시킬까 하는 구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직원들 분들의 KPI에 얼마나 DT를 활용해서 업무를 하셨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실제로 제가 아래 직원을 평가하거나 제가 어떠한 그 저의 성과를 쓸 때 이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실제로 그것을 아웃풋으로 내 가지고 데이터 정확도를 비교한 다음에 보고하거나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로 실제로 KR에서 사용되시는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생산성을 높이는데 그 부조종사라고 얘기하는 코파일럿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앞으로 DT 전환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고민하시는 정확도를 놀리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변 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발표 중에 잠깐 언급도 하셨는데 그 친환경은 의무이고 그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이제 선택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HMM 그 오션 서비스에서 디지털 그 전환에 대한 전략을 아까 이제 쭉 설명도 이제 쭉 해주셨는데 그 디지털 그 전환을 통해서 해운업의 어떤 측면이 개선되고 경쟁력이 강화되었는지 그 이런 그 디지털 기술이 해운업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주고 특히 또 마지막에는 이 그 선택과 그 필수인 그 친환경적인 요소와 디지털 전환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조금 더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제 친환경하고 이제 디지털하고의 그 괴리감 자체가 느껴졌을 때 친환경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디지털은 선택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친환경을 조금 더 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혹은 친환경 기술들을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느냐는 부분들은 디지털로 전환되는 그런 기계 자체도 디지털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계가 친환경 기계들이 다 옛날 게 아니고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검증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기술들이 디지털로 바뀌는 과정에 우리 회사 부분 마리타임 쪽이 운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가느냐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기계들을 운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디지털로 관련된 기술들을 친환경과 연결시키면서 결국 이제 그런 기술들이 들어오고 디지털로 연결되는 과정에 비용들이 절감이 될 건데 그 비용들을 추출해내거나 비용들 절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게 환경과 영향이 될 거고요. 그리고 결국 또 나중에 결국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영업 활동을 해서 이제 비용을 이제 줄이고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적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고객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로 바뀌는 과정에 결국 누군가는 이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최대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좀 들어가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패널 토론의 이제 마지막 토론자가 최봉준 수석인데 오늘 먼저 세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최봉준 수석은 그 전통적인 조선공학을 전공하시고 디지털계에 들어오셔갖고 올해 아마 그 회사를 상장까지 시키는데 역할에서 아마 상장해서 대박 중박 뭐 다 예, 뭐 이렇게 바닥부터 이렇게 기여를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기 그 이런 디지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아마 실제로 이렇게 겪어 오셨던 분으로서 이런 디지털레이션과 관계돼서 앞으로 이런
도전 과제가 계속 많을 거고 또 지속 가능 얘기 오늘 아주 키워드가 다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지속 가능 성장도 해야 되고 또 디지털라이제이션도 계속 해야 되고 또 이런 친환경적인 요소도 계속 또 가져가야 되고 또 전 세계를 무대로 또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에서 그 앞으로 이런 우리나라 해운과 조선의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최수성님의 그 앞으로의 비전과 그 전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슈와 그다음에 저희 지금 그 HMS에서 공급하고 있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어떤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도로 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환경 규제 대응에 직면해 있다는 게 오늘 이제 큰 화두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운항적으로 효율을 향상하든지 그다음에 이제 배출량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정보의 어떤 그 정량화 그다음에 이제 그 GHG의 저감 노력 어떤 전략적 뭐 운영 기술에 대한 최적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좀 봤습니다. 무슨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해운, 조선, 그다음에 뭐 항만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 산업계에 있는 이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관계들이 성숙되어서 이 현재 이제 산업으로 이렇게 각각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정보 환경 규제라는 그런 추가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추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환경 규제라는 정보의 어떤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 불확실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어떻게 각 산업계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 좀 이제 새로운 압박이 좀 이제 가해지는 이슈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접근을 처음에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량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요소 이것이 데이터 기반으로 적정한 분석을 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저항 추진, 뭐 운동 조정, 뭐 최적 항로 지금은 이제 좀 그 중요도가 살짝 밑으로 이렇게 수면 아래 내려져 있는 것들에 대한 학문적 지식들이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이런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통된 지표를 사용을 하려 보니 각 산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연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시적절하게 AI 기술이나 클라우드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이종 데이터들이 한 대의 클라우드로 뭉쳐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한 데다가 묶고 그 이제 기존에 있던 학문적 지식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HD 현대에서도 확보하고 있는 어떤 경험적 뭐 지식, 그 다음에 보정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력은 그래서 기회로 삼았던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 환경 규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이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탄소 저감 솔루션을 만들어내자. 그것이 이제 저희가 플랫폼으로 새로운 기회로 이 문제를 바라봤던 거고요. 다행히 이 디지털 기술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술 발달 통해서 정보 전달 속도도 향상됐고 그다음에 정보 호환성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중요 포인트가 이렇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성숙되어 있는 이 산업계가 이제 새로운 이해관계, 환경 규제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이제 이해관계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은 재편, 어떤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불편한 관계가 이제 필연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효익에 대해서도 그 실제 뭐 연료 절감에 대한 운용 비용, 탄소세 이런 것들도 논의되고 있지만 어떤 규제에 대응하는 데 대해서 포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 투자 이런 거가 같이 이런 것들도 다시 이제 같이 가만히 되어서 이익 분배가 만들어져야 신뢰관계가 생기고 운항 효율이 이제 그 새로운 신산업으로 우리가 이제 지칭할 수 있는 디지털 신사업으로 지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현재까지 그
규제에 대해서 정보를 양성화하자는 데 대해서 컨센서스가 분명히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투자도 하고 정보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유기적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아까 앞서도 이제 많이 말씀 주셨던 그 각 이해관계자들의 콜라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금 이제 시장의 요구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HD현대 마린 솔루션에서도 이런 그 현재 산업에 맞춘 목적형 탄소 저감 목적의 그 디지털 플랫폼을 저희가 런칭을 했습니다. 이름이 하여 오션와이즈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저희가 지금 이런 탄소 저감 목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유기적 협력 체계가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기반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서 하드웨어적인 어떤 프로세스적인 어떤 개선도 분명히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끌어야 될 거고요. 그것이 되면 우리가 이제 꿈에 그리던 자율운항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슬 이걸 우리가 실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신장무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새벽에 그 엔비디아가 그 시가총액으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오늘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의 1, 2, 3위 회사가 있습니다. 그 아침 기준으로 볼 때는 1위가 엔비디아,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애플입니다. 저희가 기술 세미나긴 하지만 기술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금액으로 환산이 돼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1위가 엔비디아,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애플인데 오늘 현재 다행스럽게도 마이크로소프트 1위 엔비디아는 HD 현대가 우리가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그 우리 저기 그 김던 저 연구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HD 모델이 엔비디아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우리 한국 성급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세계 3대 빅 회사들하고 한국이 협업하고 있으니까 좀 더 가속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3대 그 시가총액 3대 회사 중에서 2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는 앞으로 AI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이 뭐 시가총액이 2배, 3배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애플은 좀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지금보다 2배가 3배가 팔려야지 시가총액이 올라가는데 지금보다 2~3배 팔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AI나 AI 기술이나 AI 칩은 지금보다 2~3배가 팔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시가총액 1, 2, 3위의 회사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하고 한국은 지금 조선산업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에 한해서는 경쟁을 하고 있고 뭐 턱밑까지 왔다 비등비등하다 최근에 리포트에 의하면 중국이 앞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시겠지만 볼륨 시장은 한국은 뭐 오래전에 이제 꺾어진 지 중국에 비해서 꺾어진 지 오래고 밸류 시장에서만 지금 한국이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기술 경쟁력만이 이제 살 길이다 이런 상황이고 다행스러운 이제 시그널은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가총액 세계 시가총액 3위 회사 중에서 2군데가 우리랑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좀 더 가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오늘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플로어의 질문은 각자 그 하시는 거로 하고 저희의 세션의 디스커션은 패널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널 토의를 이끌어주신 신종계 교수님과 패널 분들께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